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4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볼 건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을 받아갖고 좀 이제 그 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므로 좀 기존에 있던 21년도 이후 문제들은 꼭 한번 이제 교재에 수록된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81번 볼게요. 급전용 변압기 밑줄 쳐주시고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개정된 부분의 내용인데 벌써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급전용 변압기가 되고요. 전기철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거기 보시면 이게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류의 경우는 삼상 정류기용 밑에 보면 변압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삼상 무슨 결선? 스포트 결선. 이제 뭐가 된다? 변압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코트 결선은 삼상전력을 이상전력으로 이제 단상전력으로 변환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류 전기철도의 경우는 삼상 스코트 결선이 결선의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필히 좀 잡아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이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이건 세모치지 않겠습니다. 개정된 문제지만 벌써 여러 번 출제됐어요. 반드시 잡아야 된다. 82번 역시 개정된 부분의 특이사항이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한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 문제입니다. 실기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므로 보면 우리가 전선의 식별이죠. 그래서 상 내지 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색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 L1, L2, L3, N 그 다음에 보호도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요거를 R, S, T, N이라고 했고 요거를 접지선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어차피 개정 전의 표현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L1선을 이제 이 나타내는 색상 요거를 우리는 갈 순서대로 흑, 갈, 흑, 회, 그 다음에 청, 그 다음에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무늬가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노라고 할게요. 외우실 때는 그냥 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리면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실기 문제로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꼭 잡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주로 필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중성선의 색상과 고도체의 색상을 잘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중성선의 색상을 물어봤죠. 청색이니까 파란색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잡으셔야 돼요. 83번 보겠습니다. 83번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제인데 세모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풍력 터빈에 따른 필해 설비의 시설 기준인데 이때 틀린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어요. 뇌를 수실하는 부인 수레부를 풍력 터빈의 중앙 부분이 아니라 선단이나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해야 돼. 이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잘못됐어요. 답으로 하나 꼭 보시고요.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독에 하나만 더. 이 풍력의 경우는 조독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좋아요. 이 풍력 발전의 경우는 조독에는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설치하는 계측기가 아닌 걸로 물어봐요. 조독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개정된 문제도 어쨌든 연속성을 갖는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요런 놈들이 연속성을 갖죠. 81번 같은 문제도 그렇고 82번도 그래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이죠. 중성점 접지식 이제 전로에 접속된 66kV 변압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기준 문제에서 절연 내력 시험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된다. 필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조금 정리해 드리면요. 요거 이제 대상에 몇 분간, 10분간 가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보면 권선과 대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우실 때에는 이렇게 비접 그다음에 가집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앞에 B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접은 중성점 지식을 말하고 가는 중성점 가중 접지식을 말하고요.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이때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비접지일 때에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라면 네. 그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곱한 요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최저 전압 기준이 있어요. 요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500V의 최저 전압 기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만일 7kV를 초과하면 그 대상의 전압에 몇 배? 1.25배의 배수를 가하고요. 여기서도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최저 전압이 1500V, 몇 볼트? 1500V의 최저 전압이 있다는 거. 이 최저 전압은 이렇게 계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전압이 최저 전압에 미치질 못하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성점 접지식이죠. 접지식이라고 언급을 줍니다.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되겠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저 전압이 존재하는데 요 최저 전압이 75,000V의 최저 전압 기준을 가져요. 자, 다중 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냐면 1.25배, 1.25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0.92배죠. 0.92배를 곱하고요. 이때부터는 최저 전압의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계산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되고요. 직접 접지일 때에는 170kV 몇 킬로볼트? 170kV 이하일 때에는 대상의 전압의 0.72배, 그 다음에 170 초과일 때에는 170 초과일 때에는 대상의 전압의 0.64배 되겠습니다. 둘 다 최저 전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성점 접지식이라고 분명히 줬네요. 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중성점 접지식 전로죠. 이렇게. 그러면서 66kV 변압기의 절연 내력이니까 여기가 66이 되네. 그러면 66 곱하기 1.1을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72.6인데 우리는 문제는 최저 전압 기준이 75kV니까 계산상 전압이 지금 최저 전압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7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 번 물어봤다.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5번. 네. 네, 이거 지워볼게요. 그래서 1회차 대비 보면 아무튼 2회차 문제는 굉장히 할 만했습니다. 1회차가 좀 되게 까다로웠어요. ACSR 전선을 사용하여 직류 1500V의 가공 급전선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경우에 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하니에요. 네. 자, 우리가 85번인데요.
가공전선의 안전율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도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건데 여러분들 전력공학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주와 전주 사이에 요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경간 S. 이제 스판이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간이라고 하죠. 이때 우리는 전선을 가선할 때 절대 이 경간만큼 가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처짐의 정도를 주죠. 그래서 요 처짐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2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2도 D는 8T의 WS 제곱인데 이때 T가 바로 뭐가 되냐면 수평 장력이었었죠. 이 수평 장력이라는 이 값은 주어지지 않고 꼭 계산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이 수평 장력은 전선의 인장 하중을 우리가 뭘로 나눈다? 이제 안전율로 나누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전선의 종류가 경동선이나 내지 내열동 합금선이라면 이때 안전율은 2.2 이상이 되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타의 전선은 최소 얼마다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ACSR은 방심 알루미늄 연선이기 때문에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이 아니므로 이 조건에 준해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에 대한 저압 옥내 배선의 그 시설에 있어서 틀린 거래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죠. 여기서 금속 덕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6번이죠.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하죠. 자, 이때 첫 번째가요.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어디의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몇 메다? 3m 이하마다 지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가 거기 보면 지금 이 문제처럼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몰드나 이 금속 몰드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그 피복을 포함한 합계 단면적이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20% 이하가 돼야 돼요.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그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합계가 50% 이하가 돼야 되는데 단 이것이 전광 표시나 무슨 표시?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래요. 이때는 50%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이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15가 아니라 20이죠. 20. 이 말이 틀렸죠. 뒤에 말은 맞아. 전광 표시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나 제어 회로용의 배선만 넣는다면 50%. 요게 이제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7번 볼게요. 이 87번은 조금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이후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지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동용 이제 이 기계기구에 따른 적지도체를 말하거든요.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동용 기계기구에 따른 뭐가 된다? 적지도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사용되는 이제 이 기계기구에 따른 그 외함의 접지 도체의 굵기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요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저압일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세모치지만 향후 이렇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세모가 아니라고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게 또 몇 번 나왔는데 계속 연속성 있게 나오니까 잡을 때가 됐긴 됐습니다. 저압일 때 만약에 조건 자체가
코드나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옆에다 있어야 됩니다. 요게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요렇게 나오면 0.75 스퀘어 됩니다. 거기 보면 뭐 1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두 번째가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1심 2회라고 했으니까 2회라고 나오면 요 놈은 여기에 2배를 때린 1.5 스퀘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물어봤어요. 특고합이나 고특고합은 고합 또는 특고합은 몇 스퀘어? 10 스퀘어 요렇게. 그 종류까지는 여러분들 어차피 다 같은 놈들이니까 단면적은 10 스퀘어 이상이니까 요것도 좀 잡을 필요성이 저는 이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2회죠, 2회. 아니면 여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1심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모치지만 다음부터는 좀 봤으면 하는 문제예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8번 그 다음에 89번은 같은 테마의 문제니까 같이 잡아주자 이거죠. 사실 뭐 88번은 또 주는 문제죠. 우리는 이제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얼마다? 이제 6.5였었죠. 네. 자, 먼저 좀 써놓고 나서 좀 볼게요. 88번이랑 그다음에 89번인데 이게 좀 양은 되지만 이 테마 자체가 웬만하면 잘 안 빠지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1회차 때는 저고압에 이제 철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22,900 나온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되겠고요. 조건. 이제 요놈은 저고압이 되겠고 두 번째가 특고압. 시가지외.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땐 도철행 기억하시면 좋아요. 도 그리고 철 그다음에 횡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는 도로를 횡단합니다. 뭘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보도교 위를 말해요. 자, 그다음에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다.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얼마다? 6.5라고 보시면 되고요. 횡단보도교 위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에는 3.5m 이상 높이에 가선하는데 만약에 전선의 종류에서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3m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기타인데 주로 기타는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로를 따라 시설하는 건 도로를 횡단한 게 아니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높이로 보고요. 이때 역시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4m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 기본적으로 35kV 몇 킬로볼트, 35kV 이하면 최소 5m 이상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인데 요것이 산지라는 언급이 있다면 5m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160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 산지면 5로 출발하고요. 산지가 아니면 6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수 적용해 주시면 돼. 단수에 0.12m 이렇게. 자,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를 가선합니다.
하지만 절연전선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요거는 8m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5kV를 초과해요. 35kV를 초과하면 기본 10에다가 요거는 전연전선 예시가 없어요. 단수 적용해 주시면 돼.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뼈다구를 그리면 요렇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만 한 번에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게 좋죠. 요렇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거기 보시면 80 몇 번이냐면 8 번이죠. 사용 전압이 22,900 볼트인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데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시가지 외고요. 뭐 철도 횡단 무조건 6.5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 그다음에 89번 보시면 3,300 볼트 고압 가공전선이 교통이 번잡한 어쨌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여기서 인제 6m 되겠죠. 그래서 정답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고압인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90번 가겠습니다. 90번. 자, 지울게요. 지우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뭐가 가해진대요? 하중이 가해질 때 고려되는 기초 안전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요? 만 이상시 상정 하중과는 무관하답니다. 90번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지물의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가 이제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질 때 고려되는 기초 안전율은 최소 얼마다?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잠깐 보면 단 이상시, 단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 물어보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33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 이상시 상정 하중이 뭐냐면 건설로 쪽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과 이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이 가선된 쪽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좌우로 불 수도 있죠. 그중에 더 큰 하중을 우리가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시 상정 하중에 종류가 아닌 것은으로 물어봐요. 사실 우리는 수평 횡하중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인제 종류가 아닌 걸로 가골 하중이라는 건 없어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2 번이죠. 요거 물어본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91번. 네. 요것도 이제 조금 보셔야 돼요. 좀 세모치고 싶지만 이것도 인제 지금만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이제 좀 연속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문제로.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의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이 인접할 경우에 여기 밑줄 쳐 주실래요?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 이격을 시켜 주는데 레일과 즉 레일과 그다음에 케이블 간의 최소 이격 거리는 1m입니다. 레일과 케이블 간의 최소 이격 거리는 얼마다? 1m다. 좀 요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출제가 좀 여러 번 됐고요. 좀 세모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 번이에요. 2 번. 자, 그다음에 92번 이런 거는 이제 좀 버리는 문제죠.
사람이 상주의 감시를 요하지 않는 변전소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내부의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경우에 기술원 주재소에 별도로 경보를 설치해 줘야 되는 특고압 변압기 용량인데요. 요건 3천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속성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상주 감시하지 않는 변전소의 시설에 보면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상주하는 곳에 경보 장치를 둬라 이거예요. 만약 그곳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93번 보셔야죠. 93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경관이에요. 저는 경관이라고 하고요. 우리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말하죠. 자, 첫 번째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 경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있다고 보자. 그래서 경관은 두 가지 타입이고요. 표준 경관이 있고 뭐가 있다? 시가지 경관이 있다. 우리는 아무 말이 없는 이 경관은 시가지 외 경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표준형 지지물을 쓰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지지물에는 목주나 A종 지지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이 있고 뭐가 있다? 철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의 표준 경과는 우리는 150m, 몇 메다?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시가지로 들어오면 목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시가지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관이 줄겠죠? 2로 나누시면 돼. 나누게 되면 A종에 한해서만 75m 이하가 되죠. 자, B종의 경우는 250 되겠습니다. 자,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하셔요. 그럼 곱하면 150m 되겠죠? 그 다음에 철탑은 몇 메다다? 600m 이하가 되고요. 얘가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걸 더해서 이렇게 당겨요. 이게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됩니다. 400m. 여기서 간격이 요런 얘기가 주어져요. 간 간격이 4m 미만이래요. 간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250m 몇 메다? 250m 이하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철탑의 경우는 그래서 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 철탑에서 이 간격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봤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보면 보시면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쓴대요.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소금경관이고요. 철탑을 사용했으니까 600m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 네, 틀리시면 안 됩니다. 94번.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예요. 네. 테모 치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테마가 특이했다기보다는 이제 테마는 여러 번 출제된 건데 원래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특이하게 인장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는 걸 좀 정리해 볼게요. 94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입니다. 우리가 전선별로 인장 강도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이제 그걸로 물어봤다면 이제 외워야 되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인데 요 놈을 우리는 개정전에 병가라고 불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일한 지지물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병행 또는 이제 개정전에는 뭐라고 했다? 병가라고 했는데 이때 좀 추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병행 설치는 100kV 미만에서 할 수 있고요. 목주의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안 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보안 공사가 되냐면 제2종 제2종 특고와 보안 공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50스케아인데 원래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특이하게 이거에 따른 임장 강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21.67kN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요걸 물어봤어요. 특이하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했을 때 최소 이격거리 물어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0.3. 그다음에 22,900이에요.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하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1m, 그다음에 케이블일 땐 0.5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kV 이하가 돼요. 몇 킬로볼트? 35kV 이하일 때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한대요. 이때는 1.2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는 0.5m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를 초과하고요.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이래요. 예, 저고압선을 병행한다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는데 이것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m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이걸 물어봐 이제 개념이에요. 정답은 이건데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세고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볼게요.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제의 이제 이 위쪽 접근인데요. 이때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요? 자, 지워볼게요. 95번. 자, 95번이죠.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예요. 이때 위쪽 접근을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특정 요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전선이 위쪽 요걸 우리가 상방 접근한다고 해요. 이때 이격거리를 물어본 건데 이건 좀 앞에서 하나 좀 더 봐야 돼요. 대상이 저고압이라면 최소 2m 몇 메다?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데 만일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1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요. 22,900V예요. 이때는 따져봐야 돼.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일 때를 따지고요. 외우실 때 좀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이에요. 나전선일 때는 3m, 절연전선일 때는 2.5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는 1.2m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왜냐하면 분명히 언급된 건 뭐다? 위쪽이고요. 케이블이라 하였으므로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 저압 옥내전로에 가까운 곳에 인입구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는 개폐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입구에다가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또는 열 수 있는 개폐기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것으로서요. 그 옥내 전로에 이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되는 길이가 이제 400V 이제 두 번째 거기부터 다시 읽을게. 그러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되는 길이가 얼마 이하면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냐요.
다만 요 뒤에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근데 뒤에 조건 제가 무시하면 저는 좀 이렇게 볼게요. 계획이 시설 뭐가 된다? 생략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더 이제 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인입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15m 이하가 돼야 돼요. 몇 메다? 15m 이하가 되면 생략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강의실이 있는데요. 강의실 옆에 창고가 있대요. 그럼 지금 창고 측의 전원을 강의실에서 따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요 놈과 요 놈 간의 길이가 15m 이하라면 별도의 이 창고 측에 차단 설비를 달 필요가 없이 여기에 둬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 자, 9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폐기 시설 생략 조건, 즉 인입구죠. 인입구에 개폐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그 길이가 몇 메다다? 15m다. 자, 그다음에 97번 관광업 및 숙박업 등의 그 객실의 입구 등에 사용하는 이제 이 타임 스위치인데요. 여러분들 타임 스위치 사실상 뭘 말한다? 센서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가 관광업이나 내지 숙박업 등의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센서 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쓰고요. 두 번째가 주택 및 뭐가 된다? 아파트가 돼요. 주택 및 아파트 등의 현관 등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냐면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업, 숙박업이므로 몇 분이다? 1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다음에 98번.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98번은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상 25,000V의 전차선로에 그 충전 부분과 차량 간의 동적 이격거리.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부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적은 멈춰 있는 부분. 뭐 이제 동적이라는 건 열차에서는 바퀴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정적은 멈춰 있는 그러한 이 객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그럼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 네. 그래서 보면 동일칠, 정일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잘 나와. 지금 동적 절연 이격거리 물어봤죠? 4번. 잘 물어본다. 동일칠, 정일칠 꼭 기억하셔요. 이거는 세모 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동적이라는 부분은 움직이는 그 부분을 말하고 이 정적이라는 부분 멈춰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99번. 전기 울타리에 따른 그 시설의 기준 중 틀린 거예요. 보면 요것도 우리가 세 가지만 주목하시면 돼. 99번. 전기 울타리에 뭐가 된다? 시설 되겠습니다. 이 사파리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거 보기 이제 쉽죠. 첫 번째가요. 요 사용 전압은 250V 몇 볼트? 250V 이하여야 돼요. 두 번째가 전선의 굵기인데 요거는 2mm 이상의 전선을 쓰는데 몇 미리? 2mm에 2mm. 이게 은근히 아까 우리가 50 스퀘어에 대한 그 인장 강도 21.67이잖아요. 얘도 은근히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 그놈보다는 요 놈을 더 주목해 볼 만해요. 훨씬 더 많이 물어봤으니까. 1.38이 되고요.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예요. 요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0.3m 이상 이격시키는데 맨날 틀린 걸로 0.2나 다른 숫자가 들어오거든요. 1번 잘못됐죠. 그쵸?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입니다. 0.3m. 틀렸다. 100번.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는데요. 밑에 보면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 문제 하나만 잘 나와. 특고압 지중전선이 유독성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면 최소 이격거리는 1m입니다. 잘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들 요거는 테마로만 기억해 주세요. 버리시면 안 돼.
특고압 지중전선이 유독성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면 1m다. 그냥 이거 하나만 보시라고요. 나머지는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특고압 지중전선이 유독성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한다면 우리는 얼마 이상 기억한다? 1m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4년 이외에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해설이었는데요. 1회차 대비 보면 사실 이게 맞아요. 1회차가 좀 너무 특이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87번 여러분들 새로운 개정 문제지만 연속성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자.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라는 거. 급전용 변압기. 82번, 83번도 당연히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84번 역시 그렇고 85, 86 잡는데 87번도 기존에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잡는다 이제 노력하자. 그래서 이동용 전기기구의 접지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에 대한 얘기 나오면 0.75인데 2회라고 나오면 1.5예요. 그 다음에 고특고압은 10스퀘어라는 거. 그 다음에 88, 89 보셔야 돼요. 90번 당연히 보시고요. 91번도 사실은 세모치고 싶지는 않는 문제예요. 여러 번 나왔다. 92번 이런 거 버리는 거고요. 93번, 그 다음에 94번도 세모치고 싶은 문제예요. 네, 요 테마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물어본 적이 드물다. 그 다음에 95번 역시 보셔야 되고, 96, 97 보셔야 돼요. 98번, 이제 이 정일칠, 그러니까 동일칠, 정이칠, 헷갈려, 그쵸? 발음을 잘해야 돼. 동일칠, 동 먼저 하자, 그쵸? 예, 이게 좋겠다. 동일칠, 정일칠. 그 다음에 99번 보시고 100번 보셔야 돼. 그래서 98번 아무튼 요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꼭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4년도 이외에 전기기사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